자, 의료기사 아까 전에 몇 가지입니까? 임박물작 지치 6가지죠. 6가지. 보안 하게 되면 의료기사 등은 8가지가 되는데 임상병리사라고 이제 첫 번째 우리 임상병리사 아세요? 임상병리사? 기본적으로 임상병리사는 피검사하고 요검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EKG도 하게 되고 뭐 다양하게 건강검진센터 쪽에 많이 배정되어 있는 인력이긴 한데 피검사하고 요검사가 가장 효율적인 인간이 개발한 검사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피검사를 통해서 암에 노출됐는지까지도 종양 표지자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어요.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암이 있다 없다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나중에 생검도 해요. 생검 바이옵시 해갖고 생검도 하는데 그 전에 피검사부터 하고 난 다음에 피검사에서 암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굳이 생검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좀 더 확진하기 위해서 검사 방법을 다양하게 쓰는 거죠. 요검사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낼까요? 참 신기해요. 이 인력이라고 하는 이게 의과학 힘이.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검사 방법들이 있는데 임상병리사는 건강검진센터 병리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서 각종 화학적 또는 생략적 검사로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에 방사선사. 방사선사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 기기도 취급도 해요. 방사선 등도 취급 관리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기계를 관리할 줄 아는 그 능력자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기로 엑스레이, 그렇죠? CT, MRI, 뭐 PET, 뭐 맘모그래피,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가. 이것도 다 달 줄 아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찍고 방사선도 이제 렌트겐이라고 하는 학자가 발견했을 때 세계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발견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검사 방법이 늘어나면서 확실히 물론 이제 오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람들의 진단 개발이 올라갔기 때문에 치료율도 당연히 올라갔겠죠. 자, 방사선에 지금 존재하시는 분들 얘기 잠깐 했고 물리치료사하고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가 처음에는 물리치료과 안에서 작업치료사 분야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더 세분화되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고 작업치료사는 작업요법이라고 방향으로 이제 조금 달랐죠. 그래서 지금은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작업치료과로만 가야 되고 물리치료사로 가려면 물리치료과로 분화돼 있어요. 사로 이제 상호가 뭐 물리치료과 나오면 작업치료사 면허 따고 반대로 따고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처음부터는 원래 안 됐겠지만 안 된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들도 많이 이제 인기 있는 종목이긴 하는데 자, 그다음에 치과기공사. 치과기공사는 치과 의사의 그 의뢰서에 의해서 치과 보철 치아 형태를 만드는 그런 기술직이죠. 이쪽도. 그래서 치과 기공소도 개설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안경사도 안경업소를 개설하듯이. 근데 이게 바뀐 게 뭐냐면 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치과 기공사. 그리고 치과 의사도 치과 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치과 기공사는 치과 기공소를 개설할 때 지도 치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지도 치과 의사가 없으면 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너무 세다는 얘기죠. 그게 없어졌습니다. 치과 기공사 단독으로 그냥 개설해요. 그 다음에 다른 치과 의사, 다른 인 아니죠. 치과 의원이나 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의뢰를 하게 되면 치과 의사 제작물에 의해서 제작하면 되는 거죠. 관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치과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치과 의원도 개설하고 치과 기공소도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자, 뭐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치과 위생사. 예방도 많이 해요. 이닫기 교육, 뭐 이쪽도 닫고 뭐 왜냐면 치아도 사람 생명처럼 한번 발치가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가 없던 이가 새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치아에 대해서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뭐 밤에 자기 전에 뭐 이 닦지 않는 사람들도 아직도 존재를 할 거고 귀찮으니까 그쵸? 야식 먹고 이 안 닦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어린이들은 유치가 빨리 썩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단 걸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서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일일이 다 하지 못했지만은 중요한 건 여기는 의료기사라고 하시는 분들이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하는 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의 업무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이 의료기사 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 아이 참 대통령 하나 더 썼네. 하나 지울게요. 요거 지울까?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은 시행령에 준하고 대통령령은 법에 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대통령이 허락을 맡을 정도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가끔 나왔거든요. 과거부터 대통령령 별표를 쳐 놓겠습니다. 업무 범위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허 제4조 면허. 가끔 그래요. 면허하고 자격증의 이분법 좀 나눌 수 있나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생명에 직결되는 자격증의 종류는 거의 면허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격을 수여받은 자격자들이 생명과 직결되지 못한다고 말하기 또 어려워요. 근데 정확히 구분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보건의료 쪽은 대부분 면허예요. 자격도 일부 있어요. 간호조무사 자격, 의무구조사 자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조리사 자격, 조리사 면허증 아니고 자격이잖아요. 자, 면허 한번 볼게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게 면허인데 이건요. 그 대학에서 그 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뭐 병리사, 임상병리학과를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방사선사, 방사선학과를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돼요. 대학, 산업대학, 뭐 전문대학 상관없어요. 그냥 대학을 졸업, 그 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만 졸업하면 아직은 아닌데 인증평가를 받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인증평가를 받는 것이 어느 과냐? 현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그 전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를 하더라도 졸업을 하더라도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야만 볼 수가 있다는 조건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 아시죠? 양호교사. 간호과를 나왔다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 상위권 몇 % 안에 되는 조건문이 있어요. 이것도 조건문이 있어요.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면허를 응시하려면 성적을 나타내지 않는데 관련 이수 과목을 이수를 하여야 하고 졸업을 한 자가 볼 수 있어요.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이것만 유일하게. 인방물작 치치 안 그냥 그 학과만 나오면 돼요. 나중에 이제 바뀔지 모르는데 이거는 인증 평가를 받는 곳으로서 조건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의료인처럼 외국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시험 볼 자격을 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여기서 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이라고 제가 읊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 대학의 교육과정을 봤더니 우리나라하고 거의 흡사하더라. 다를 게 없다. 라고 판단되는 것이 보건복지부라고 정하는 외국의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우리나라 건너 들어와서 면허를 따고 또 볼 기회는 준다. 그렇다고 뭐 예비 시험은 없습니다. 의치한만 예비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제1항 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인증 과정. 그러니까 뭐냐면 입학을 했을 때는 인증 평가를 받은 대학이라서 입학을 딱 했어요. 안전하게. 근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인증 평가를 못 받은 대학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상관없다고요. 입학 당시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입학 당시 기준. 입학 당시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괜찮다. 뭐 학생들이 여기까지 뭐 알 필요는 없는데 법에는 명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너무나 이거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격 사유 이거야 뭐 빠질 수가 없죠. 제5조. 뭐 뻔하죠. 정신질환자. 이게요. 의료법도 마찬가지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찬가지인데 정신질환자다. 다만 전문의가 판단했었을 때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괜찮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뭐 저 사람 뭐 한 거 아니야. 그럼 정신질환자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뭐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도 이제 재미반, 농담반, 진담반 물어보는데 여러분의 정신은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영혼은 깨끗하냐? 조금 이렇게 느끼한 얘기 물어보는데 그럼 다들 거짓말이 뭔지 모르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면 세상에 그냥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처음에 정신질환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면허 취소, 응시 못 보게끔 막았는데 다만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담당 전문의가 판정을 내리면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중독자, 마약,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이렇게 구분하나? 이거 좀 더 넓은 의미죠. 마약류 뭐 이 안에 종류는 뭐 아편, 코카인은 그렇게까지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마약이면 됐지 뭐 코카인이면 어쩌고 입 줄기 세포면 어쩌고 뭐 그걸 누가 따집니까? 그냥 중독자예요. 자, 안 되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예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했던 다만 딴 색깔로 써야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삭제됐죠. 무슨 얘기냐?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허 취소는 안 된다. 사유는 뭡니까? 빨리 벌써 갚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당신은 파산 선고를 했기 때문에 면허조차 취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더더욱이 그 지금 경제적 난격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 사람 뭐 더 잘못되는 얘기죠. 그건 아니죠. 이건 잘 바꾼 것 같아요. 벌어서 갚아라. 의료인들도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에 파산 선고를 받았죠? 취소해요. 근데 그것도 삭제됐죠. 벌어서 갚아라. 피한정 후견인. 이것만 이제 아직은 나타나 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이거는 금고 이상형. 사실 금고 이상형을 받은 자라고 금고 이상형이 죄질이 나쁜 사람을 말하는 건데 금고 이상형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바로 취소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법에 의해서 금고 이상형? 보건 관련 법이에요. 보실까요? 뭐 형법 중 234, 269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도 같이 보고 계시는 거죠. 이제 보건 관련된 얘기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 면역, 의료법, 응급, 시체, 해부, 혈액관리, 마약류, 모자보건, 국민건강보건법과 관련해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그 사람도 면허 취소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가시험은 누가 합니까? 관장을. 장관이에요, 장관. 국시원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국시원은 이제 위임을 받은 건데 국가시험은 장관이 실시를 하는 것이고 이게 법이 이제 몇 년 전에 바뀐 건 뭐냐면은 그때 뭐 관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딱 법에 바뀌었어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만 문제 출제될 수 있게끔 이제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그 사무실은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데 시험 문제 출제 장소는 충주에 있습니다. 충주. 그 전에는 저기 있었어요. 그 한강변 쪽 끝에 W 호텔인가 그쪽을 전문적으로 전세를 냈었는데 뭐 여러모로 자 국가의 지원도 받고 충주에 아주 그냥 나름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제되시는 분들을 가둬놓죠. 인터넷도 끊고 핸드폰도 압수하고 그냥 단절시켜버리는 거야.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못 나오게. 시험이 끝나는 날 오후에 나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출제위원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교수님들이죠. 거기 가둬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자격증이 다 그래요.
과목당 40%를 넘어야 되고 모든 과목을 합쳐서 평균 60%를 넘어야지만 시험 합격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잖아요. 시험에 필기. 그러면은 필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과목당 40%가 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합쳐서 60%가 넘어야지 합격이잖아요. 일단. 근데 만약에 넘진 않았다, 못했다, 떨어졌다, 그러면 실기 시험 채점 답이에요. 컴퓨터가. 약간 건방지죠. 어떻게 보면 나는 응시를 다 냈는데 지 뭔데? 근데 의미 없다는 거. 그래서 이미 필기에서 점수가 잘못돼 버렸다. 그럼 실기는 채점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판단되나 봐요. 컴퓨터가 그런 게 아니라 조건물 설정해놨어요. 컴퓨터를. 그래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을 필요는 없고 마찬가지로 응시 자격의 제한도 있어요. 응시 자격의 제한? 일단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응시 자격 제한이 똑같죠. 이미 합격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먼저 결격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그냥 응시를 못하게끔 처음부터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그쵸? 자격 조건이 결격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제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 컨닝 부정행위 방법 하는 거죠. 잡히거나 뭐 적발됐다. 그러면은 무효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부정행위하다 적발됐다. 그러면은 3회 시험을 못 보게. 3회. 3년 아니에요. 3회예요. 이거 늘 강조하는데 3회. 3회가 뭐냐? 1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라에 이변이 생기면 2번, 3번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회라고 하는 것은 횟수로 3회를 차감하는 것이 연수로 차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약간 국가의 사정이 생기면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도 시험 볼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3회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